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코인 시장처럼 네네. 정말 폭등 장세가 나왔는데 네네. 오늘 이런 장세에서 또 전문가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수익 잔치 제대로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정치 테마주 대장 김보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트럼프가 매수 사인 보낸 거 받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셨을 건데 괜찮습니다. 정치 테마주 사인은 김보람 전문가가 드리기 때문에 어제 사인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집중하시면 어떤 종목들로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은지 분명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룡건설로 실제로 당일에 8%가 넘어가는 모멘텀의 수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정치 테마주 그리고 시장의 대선 기간 동안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상승한 기분 드시나요? 별로 그렇게 안 드시잖아요. 그죠? 왜? 지금까지 두드려 맞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상승을 했으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금이나 신규 종목들에서 큰 수익은 안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에 집중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김보람 전문가랑 함께 하셨다면 계룡건설의 첫 번째 눌림목을 잡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주말에 4월 5일 날 NX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NX가 바로 그 다음 날 19.3%까지 상승을 했어요.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다? 정치 테마주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3월 29일 날 히든 종목으로 대성창투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창투 얘기 드리면서 두 종목 얘기 드렸죠? 뭐 얘기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세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 열어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성창투는 무려 7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약 한 7, 8일 된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 30%대 넘어가고 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저도 실제로 공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 속에서 시장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인데 그 속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포트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너무나 효자 같은 종목이죠. 진짜 공략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은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공략한 가격을 기준으로 바로 당일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일에 상한가 들어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오리엔트 전공은 20%대 수익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냈고요. 무료로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다 신호를 남겨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료 신호가 대략적으로 확률이 한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장에서 80% 넘어가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보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 살짝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 테마주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언제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주식을 안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회라고 얘기했죠. 맞나요? 2008년 서브 프라임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지나고 나선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어제 미국이 엄청난 반등을 보여줬고 아직 조정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위기가 오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또다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오리엔트 전공 같은 종목들을 방송에서만 잘 보셔도 매수 시그널만 잘 읽으셔도 37% 이상대의 급등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료로 이렇게 이스타코 같은 종목들을 시그널을 남겨드려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기준으로 4월 2일 날 말씀드렸는데 당일에 23%의 슈팅들이 자주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예요? 정치 테마주, 정책주, 인맥주들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왜? 5년 동안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5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을 내기가 좋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보다 비중을 싣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IMBC 4월 3일이었습니다. 4월 3일 날 라이브로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바로 매수 시그널 드리고 당일에 14% 나왔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맨날 이렇게 당일에 막 10%, 20%, 30% 가는 종목을 매일같이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도 사람인데 그렇진 않겠죠. 근데 이 정치 시즌은 조금 다르다고요. 이때는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우리한테 몇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왜 중요해요? 2월 달, 3월 달 계좌 안 쉬었잖아요. 그죠? 3월 달 거래하기 쉬우셨어요? 그런 사람 없으실걸요? 근데 이런 기회를 잡으시게 되면 분명히 그런 기회 속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반전을 이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3월 20일 날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개별 바이오 이슈 종목들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정책주입니다. 정책주의 흐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정책 2기 더 디테일한 종목들, 복지 관련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트를, 어떤 정책주를, 어떤 인맥주를 적재적소에서 잡아서 오늘의 계룡건설처럼 수익을 내야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몇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더 있을 거라고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최근에 한번 보여드린 거 볼게요. 어떤 걸 보고 싶은 거냐?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같아요. 종목들이 되게 높은 확률로 성공률과 수익률을 보였는데 우리 솔직히 인내심 많으세요? 인내심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들이 대부분 짧아요. 근데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을 얘기 드린 것 중에 빠지는 거 있어요. 손절하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80에서 90% 확률이 넘어가게끔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목표가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인내심을 갖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장세에서 맨날 밤마다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무서워 죽겠는데 종목들 계속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어제만 해도 여러분들 아무도 그런 것들 예상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일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시장은 살아남는 사람이 제일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정말로 많은 종목들로 저를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있다는 게 그나마 이런 하락장, 이런 어려운 장 속에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주, 인맥주들을 통해서 지금 눌려있는 아직까지 부각되지 않은 정책주를 추가적으로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13년 넘게 전문가를 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있었던 거는 15년,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만 3번째예요. 대선만 3번째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장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시잖아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관세전쟁 끝났을까요? 저는 관세전쟁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움직이고 저점이 나올 때 우리가 무슨 포트들을 담아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고 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 만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높은 퍼포먼스의 매매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매매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주식에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특정하게 상승하면 그 상승한 종목이 떨어질 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있는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오늘 계룡건설, 어제 오리엔트전공 또는 정책주들, 평화홀딩스 눌림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실제 영상을 통해서 1시간짜리 무료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한 12년, 13년 전에
이렇게 물량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주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못했어요. 깡통도 쳐봤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나마 주식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종목들을 기반으로 제가 특정한 마디값에서 종목들을 얘기를 드릴 때 그 종목이 반등 나오는 것들을 같이 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정책주가 되겠죠. 제가 예시로 하나만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거든요. 상승하고 나서 떨어질 때 뭐만 기억해라? 빨간색 1층, 검은색 2층. 이 두 개의 마디값만 기억해라. 빨간색 선을 찍으면 여러분 92% 정도의 확률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디값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 안에 10%가 넘어가는 오늘의 계룡건설 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왜 이런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무료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영상까지 첨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대선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목들 1차적으로 인맥주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 중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배워가자,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주식이나 인생이나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꽤나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마인드를 많이 다집니다. 여러분 주식할 때 마인드 많이 무너지시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더 그렇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경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근데 이거 너무 따뜻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뭔가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어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살려서 내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내가 수정되지 않으면 그거는 무의미한 경험이에요. 무의미한 수업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가 만약에 큰 돈의 수업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건 첫 번째는 경험이라고 치부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깡통이 되고 실패가 됩니다. 지금 멈추셔야 돼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좋은 피드백을 쌓고 좋은 원리와 좋은 기준점을 쌓으면 분명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식할 때 그랬어요. 원치 않는 경험이 있었고 사업하다가도 원치 않는 경험들이 분명히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그 경험을 좋은 피드백과 좋은 수업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 내면 더 좋죠. 근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저 사업하다가 정말로 몇 억도 한 번에 날려봤습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더 큰 사업들로 성공도 해봤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명확한 기준점과 명확한 원리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전문가님과 함께 그 수익을 한번 걷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이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눈치 있게 잘 파악을 하시고 거의 매일 수익을 주고 계시는 김보람 전문가님이신데 특히 오늘같이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올랐을 때 또 정체 테마주는 조정을 받는 양상 보였는데 이럴 때가 바로 정체 테마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매수의 기회를 잘 살려서 수익으로 연결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또 시장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강의 자료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의 주도주가 잠시 쉬어갈 때 마디가에서 공략을 해보면 쉽게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마디가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나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시장에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상승시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메이저의 물량이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딱히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주식의 마디값이 형성이 됩니다. 마디값이 뭐가 중요해요? 빨간색이 1층, 검은색이 2층. 이 마디값을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각자 사람들은 각자의 원리를 가지고 매매를 할 텐데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15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MDS 테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나서 이 빨간색 마디값 1층을 찍으니까 주가가 이틀 만에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히든으로 얘기한 종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고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제가 얘기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72%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제가 72%를 한 번에 다 먹었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주가의 모든 위치에서 제가 이 종목의 맥점, 마디값을 공략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리엔트 전공 상승했죠. 떨어지고 빨간색 마디값 1층 공략했죠. 그리고 나서 24% 이상의 급등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상승했죠. 떨어질 때 어디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다시 한번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NX, 평화홀딩스, 계룡건설 다 이 마디값을 기준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24%, 72% 넘어가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마디값 구간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리엔트 저공만 그러면 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3월 11일 날 휴스틸 말씀드렸거든요. 휴스틸 상승하고 나서 뭐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마디값 1층 찍고 나서 3일 만에 14%대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에 주도주, 대장주, 재력주는 계속 있어요. 그 종목들을 어디서 일관되게 공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YC캠 바로 이틀 만에 32% 상승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서 공략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셔야죠. 빨간색 마디값 1층을 공략하면 되겠네. 마디값을 찍고 이틀 만에 32%대 이상의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나 대장주는 그 주가를 부양하는 특정한 원리와 메이저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마디값을 지키고 사냥꾼처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마구잡이시 매매보다 충분히 시장을 안전하게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한번 볼까요? 상승했죠. 마디값 1층 찍고 아니네. 주가 빠졌네. 근데 뭐까지 보라고요? 2층까지 보라고요. 2층까지 체결이 되니까 이 12%의 상승이 며칠 만에 나왔다? 이틀 만에 나왔다. 결국에 주가는 다 특정한 구간에서 특정한 루틴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이 규칙성을 지키면 어떤 계좌를 가지실 수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 히든 종목들을 대부분 80에서 90% 가까이를 마디값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드리더라도 저는 전략들을 다 그렇게 짜고 있고 그 종목들이 정말 높은 퍼포먼스와 상승률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특징이 뭐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들이 하루, 이틀, 3일, 대부분 하루, 이틀, 3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정한 가격이 주는 의미가 진짜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무료 영상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세력의 물량 이동하는 원리 4편까지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영상도 안 보시고 이 정도 공부도 안 하시고 날 돈 벌겠다? 저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뭘 느껴야 된다? 경험을 느끼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 긍정적인 피드백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면 그 결과 또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마디값, 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정한 원리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실제로 이해하고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만의 원칙,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무료로 보내주시는 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또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도 낚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또 장중에 수익이 났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장중 수익 난 종목 외에도 또 다른 종목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좀 너무 무료 종목을 남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꾸 트럼프를 놓쳐서 그래요. 트럼프를 놓치시니까 제가 대선 기간 맞이해가지고 그래도 종목들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들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목도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략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정말로 계속해서 안 좋은 사례들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트럼프 관련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면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앞으로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시장이 지금 바닥일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시면 진짜로 투자를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 때도 이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시장의 한복판에서 느꼈던 것들과 지금과 그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캐시 제가 장중 라이브에 무료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실제로 무료 시그널을 딱 남겨드리고 아침에 최저점을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갈 때 수익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루 만에 7%대 상승이 나오고 뭐 운이 좋으면 10%대 넘어간 상승들도 나오죠. 그런 기간에 이런 시장에 이런 테마에 올라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장은 우리한테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탄소 관련 정책주, 탄소 포집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내일 아침에 또 어마어마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를 올라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조금만 더 볼까? 조금만 더 볼까? 그러다 여러분 대선 끝나요. 대선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과 정통으로 커플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엔트 종목 얘기 드렸죠.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 정말로 이쁜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대선 기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많다.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STX 그린 로지스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의 첫 번째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우리한테 꾸준하게 수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모든 종목들을 공략할 때 원칙 지키는 게 뭐예요? 대부분 80에서 90%의 종목들이 마디값에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빨간색 마디값 1층. 이 구간대에서 상승이 나올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무료 시그널들을 통해서 남겨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편하게 전략을 세우기 편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시장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트럼프가 좀 더 긍정적인 발언을 몇 번 한다고 해도 국내 시장의 경색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관세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기 때 대략적으로 6개월 이상 하락 횡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증시를 한참 내리다가 뭐 부채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극적 타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장이 하락 횡보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어렵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제가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시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을 꼼꼼하게 잘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가스관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택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택 시세가 굉장히 쭉 분출이 됐잖아요. 네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네. 바로 내일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은 대부분 눌림을 잡는 건데요. 평화홀딩스 기억하시나요? 평화홀딩스 제가 방송에서 실제로 얘기를 드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다음 날 눌림 주고 엄청난 급등을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 눌림을 줬을 때 공략에 대한 탄성이 높은 종목들을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택 잠깐만 볼까요? 한택 뭐 보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가스관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탄소 관련 정책주로도 엮여 있는 복합 테마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테마, 정책주 플러스 LNG 가스관 관련주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니 최근에 이 구간대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이 구간대의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오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터트려줬다는 겁니다. 테마가 두 개야. 근데 신고가야. 이 종목을 안 해야 될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사자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걸 해야 된다? 마디값에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마디값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막 수기로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통계고 데이터입니다. 그죠?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에서 봤던 종목들 중에서 마디값 찍고 막 밀리던 게 있던가요? 없죠. 근데 테마가 강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있어? 주도주야? 그러면 이 종목은 마디값 1층, 2층을 찍고 나서 밀릴까요? 올라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 올라간다라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프랙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에서 꽤나 잘 먹힙니다. 우리는 한택이라는 강한 종목의 프랙탈을 봤을 때 돌침대 1층 이 마디값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말 재밌게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종목들을 공략하고 타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한택, 복합 테마이기도 하고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시세를 많이 분출했을 때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눌렸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돌침대 매매에 걸리는 그 마디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스관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 동양철관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동양철관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누가 뒤에서 엄청 땡기고 있으면 앞으로 뛰어나가기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누가 집에서 땡기면 못 가죠. 근데 만약에 누가 집에서 뒤에 땡기는데 엄청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원래 힘이 엄청 세거나 속도가 엄청 강한 사람일 겁니다. 빠른 사람일 겁니다. 맞죠? 동양철관을 잘 보세요. 요새 장세 어땠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근데 동양철관 최근에 주가 한번 보세요. 최근에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주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엄혹한 시절에 이 박스권을 지켜주다가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테마가 있어. 근데 거래 대금도 2천억대가 넘어주고 있습니다. 뭐 공략하실 거예요? 물론 정책주는 해야죠. 정책주는 실제로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 공략을 하는데 그 밖의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고 시장에서 관심받는 테마주, 핫한 종목들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동양철관 내일 진짜 한번 타점 오면 제대로 공략해 볼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말 쉽게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 김우람 전문가님이신데요. 동양철관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전문가님, 이 엄청난 대형주인 SK 하이닉스가 물론 프리마켓이긴 합니다만 잠깐 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네, 이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올라간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 프리마켓이 없었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건데 우리는 종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 실제로 이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프리마켓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또는 왜 지금 반도체주를 봐야 될까요? 이런 거 솔직히 좀 공부 한번 짧게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어요.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점유율이 더 높아서 당연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가 왜 수혜를 받는 겁니까? 반도체가 왜 지금 산업의 쌀이에요? 제가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짧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새 지브리풍 막 그림 나오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막 다 프로필 그걸로 바꾸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게 생성형 AI, 뭐 그리고 챗 GP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오픈 AI, 모든 AI 산업의 기초에는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밖에도 뭐 냉각 쿨러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도 점유율이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중국이 또 자빠지고 있잖아요. 관세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차적인 요소 빼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곽강을 받는지 산업의 쌀이 반도체가 조금 더 이슈를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트래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SK 하이닉스 또 앞으로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주가에도 이 상승세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타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SK 하이닉스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매수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김보람 전문가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바로 이 돌침대 매매 기법이잖아요. 네네네. 그 마디가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마디가가 궁금하다라고 네네. 하시면 알려줄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차트로 찍어서 이 마디값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 종목들을 공략했다면 과연 수익이 났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종목을 얘기하시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들을 진짜 많이 거래하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장에서는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만 거래해야 된다. 일봉상의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 20% 이상 마감된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가 500억인데 요새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억보다도 1,000억 넘어간 걸 하셔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나면 그에 따른 루틴을 가지고
마디값 1층, 2층 구간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상승했죠. 상승하면 뭐만 기억하면 된다? 빨간색 돌침대 1층, 검은색 돌침대 2층.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토마토 시스템 1층 찍고 딱 하루 만에 16%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때요? 토마토 시스템은 의료 AI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대장주였어요. 거래 대금이 축적됐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와 테마의 대장주는 분명히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재료까지 봐주면 더 좋다는 겁니다. 평화홀딩스 어때요? 평화홀딩스 제가 강력하게 상승하고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빨간색 마디값 1층에서 공략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주가가 바로 슈팅이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화홀딩스 실제로 이렇게 공략했을 때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익을 줬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다는 겁니다. IMBC 상승했죠? 떨어질 때 마디값 1층 찍고 반등 14%. 어때요? 주가가 특정한 원리와 기준점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제가 무료 시그널들을 다 남겨드리고 있고 거기에 매수가들을 통해서 같이 대선 테마의 첫 번째 눌림목, 대선 정책주의 첫 번째 눌림목도 공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방송 시간이 여러분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이 지나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그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원리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관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급등락이 반복되고 진짜 어려울 거고 멀미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 되시면 나스닥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땐 급등락 엄청 심할걸요.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보시면 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구간을 공략할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특정한 루틴대로 공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원칙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저는 그 확신을 갖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시장의 물량 이동하는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다. 그래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무료 영상을 다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략하는 마디값에서 우리가 대선 정책주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계속 옵니다. 이번 시장이 끝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기준점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 정치 테마주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을 실제로 왜 가져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마디값 종목입니다. 근데 마디값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죠?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 재료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씨 관련주입니다. 김문수 씨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저는 뭐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앞으로의 일정을 감안했을 때 다음 달이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달 3, 4일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지지율 조사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곧 있으면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서 잠룡 후보 누가 1위다, 경선룰이 어떻게 된다 나올 건데 지금까지의 토대 데이터로 보면 김문수 씨가 빠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재료를 타고 마지막 불꽃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뭘로 공략을 하자? 마디값으로 공략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은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 없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짧지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 한 포인트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엄혹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로 공략을 할 건데 예외는 있죠. 만약에 오늘 또 트럼프 형이 이상한 얘기하면 나스닥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조금 분할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일단 잡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7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점점 예를 들어서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 경선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좀 김문수 씨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세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정치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방송 중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1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정책주가 어떤 이슈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급 조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고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투자 시장에 여러분들 발로 스스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등 떠밀어서 너 주식 매수해야 돼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들어왔지만 거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가족의 미래, 꿈, 그리고 뭐 자식들의 어떤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소중한 돈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돈을 정말로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과 그 인사이트는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전한 투자를 하시고 우리가 이번 대선 정말로 우리한테는 하락장 속에서는 그나마 기회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해서 어려운 계좌, 어려운 시절 극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평화홀딩스입니다. 유력한 여권 대선 주자인 김문수 테마에 속하는 만큼 추후에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트럼프발 발언에 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내일 장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김보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